안녕하세요, 김퍼퓸입니다. 이번 화도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오토의 과거 부분은 한순간에 많은 게 지나갔는데 이에 대한 부가 설명과 함께 이번 화의 자세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화 리뷰 영상에서 오토가 등장할 때 뒤에서 목소리를 내고 어깨까지 치면서 요란하게 등장한 건 미리 설계한 행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가필의 휘석을 훔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필은 휘석이 없어져서 복제체를 사용하지 못하고 스바루와 에밀리아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좆다벌레를 사용한 가필의 방해까지 하면서 오토는 치밀한 계획을 완수해 나갑니다. 오토의 과거가 나오는데 이 장면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부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토는 마젤란 스웬과 플레밀 스웬 아래에서 태어나 형인 오슬로 스웬과 동생인 레긴 스웬이 있습니다. 얼령의 가호 탓에 오토에겐 하루 종일 끊임없이 이해할 수 없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모님의 말마저 오토에겐 전부 소음에 불과했고 누구의 말도 오토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는 웃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울지도 않았죠. 참고로 대부분의 얼령의 가호 소유자들은 끊이지 않는 소음에 견디지 못하고 어른이 되기 전에 죽는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오토를 이해하려 했지만 가호를 지니지 않는 사람이 오토를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형인 오슬로 스웬이 문자로라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오토에게 글자 공부를 시켜줍니다. 그렇게 배운 글자로 항상 고마워 라고 쓴 종이를 부모님에게 건네주죠. 처음으로 내비친 오토의 표현은 가족을 울게 했고 오토 자신도 울면서 감정을 처음 나타내게 됩니다. 얼마 후 오토는 소음의 법칙성을 깨닫고 여러 검증을 거듭해 자신이 가호 보유자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세상엔 가호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기에 오슬로 스웬은 가호를 숨기라는 조언을 해줍니다. 하지만 동생인 레긴 스웬은 어린 마음에 오토의 힘을 말했고 오토는 동생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않으려고 마을의 좆다벌레를 불러 모읍니다. 그 이후로 오토는 좆다벌레 자식이라는 이름이 붙고 가호를 봉인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렇게 15살이 되고 오토는 마을 권력자의 딸과 바람을 피웠다고 추궁받습니다. 좆다벌레 자식이라는 욕설과 알지도 못하는 누명을 쓴 오토는 가호의 봉인을 풀고 자신의 혐의를 풀기 위해 온 도시의 생물에게 협력을 청했죠. 그러다 문제의 소녀가 7명의 남자와 돌아가며 놀던 진실을 밝혀내어 자신을 추궁하던 남자에게 당신은 8번째라고 당당히 말하게 됩니다. 오토는 남자에게 얻어맞고 남자 관계가 폭로당한 소녀는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해 오토는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오토는 탈 것으로 쓸 용차가 필요하다는 의뢰에 달려가지만 도중 페텔기우스와 마주칩니다. 작가의 Q&A에 따르면 이때 페텔기우스가 오토를 죽이지 않고 붙잡은 이유는 오토가 무슨 이유로 메이더스를 향해 급히 가고 있는지 캐묻기 위함이었습니다. 오토가 강한 목적으로 근면하게 움직이는 걸 보고 수상쩍게 여겨서 잡았지만 리카드에게 구출됐습니다. 여기서 오토의 눈이 힘없어지는 것은 이 동굴엔 어떠한 생물도 없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작에서는 탈출할 수단으로 가호를 완전히 해방했지만 난생 겪어본 적 없던 정적으로 지옥 같았다는 묘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리카드는 스바루의 존재를 언급함으로써 오토는 스바루를 생명의 은인으로 기억하게 되고 세 번째 눈물을 흘리며 삶의 목적과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오토의 과거에서 2가지 웃긴 포인트가 숨겨져 있었는데 이때 나온 하얀 고양이는 오토의 첫사랑입니다. 오토는 동물과 대화가 가능했기에 연애 상대를 사람으로 한정짓지 않아서 고양이가 첫사랑이었지만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 눈앞에서 뺏겼습니다. 미미와 티비가 로프를 들고 서 있던 건 리카드의 통솔력 부족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둘은 오토를 수상한 패거리로 생각하고 포박했습니다. 1기에서 오토가 왜 묶여서 등장했는지 2기에 들어서야 풀리게 되었네요. 오토는 살면서 가호를 이렇게 끊임없이 썼던 적은 없었기에 몸에 무리가 전해집니다. 백경전에서는 스바루를 밀었지만 이때는 백경 목소리의 영향으로 거의 미쳐 있었고 스바루와도 의뢰주일 뿐인 관계였습니다. 지금은 은인이자 친구인 스바루를 도우면서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스바루를 돕는 가장 큰 이유는 스바루가 자신과 똑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토는 스바루의 이해받지 못하는 고통을 알 수 있었고 스바루를 도우면서 과거의 자신을 구원하고 싶었다는 장면은 애니메이션에서 생략되었습니다. 람은 그간 스바루의 행적을 토대로 스바루를 믿고 있었습니다. 지난 화에선 스바루가 람을 믿는 장면이 보여졌는데 이번 화에서는 람도 스바루를 믿고 있다는 장면이 나와 스바루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람은 가필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람은 조건이 갖춰지면 현재까지 나온 인물 중 사테라 다음으로 강합니다. 람은 얼마 안가 피를 뿜습니다. 뿔이 부러진 몸으로 무리를 해서 뿔이 있었던 이마에서 피가 흐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해졌구나 가프라고 한 것도 가필이 람을 때려서 피를 흘리게 한 것이 아니라 몇 년 전에는 이 정도 때렸으면 가필은 뻗었지만 지금은 람의 공격을 견뎠기 때문에 강해졌다고 말한 것입니다. 람이 위기에 처하자 오토는 짐승의 언어로 말을 걸어 가필을 자신 쪽으로 유인합니다. 오토가 가필에게 부딪혀 날아가는데 람은 이때 이미 오토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지체 없이 가필을 제압하기 위해 알후라를 쏩니다. 여기까지가 전반부 파트 오토 스웬이었습니다.
다음 파트, 믿음의 이유로 이어집니다. 스바루가 웃고 있어서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스바루는 자격이 박탈돼서 고통을 견디고 겨우 이곳에 들어온 겁니다. 연출로서 묘소의 입구에 주목할 점이 있었습니다. 스바루가 문과 함께 비춰지는 이 구도는 앞으로 여러 번 나옵니다. 이는 에밀리아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스바루가 처음 들어왔을 때 에밀리아를 밖으로 데려나갈 묘소의 입구는 전부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에밀리아가 스바루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마주한다는 암시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 스바루에게 실망하며 에밀리아의 마음은 점점 닫혀가고 이 장면에선 묘소의 입구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며 다음 장면에선 똑같은 구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입구가 비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에밀리아는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렸죠. 스바루는 잠시 고민한 뒤 에밀리아, 俺は君が好きだ. 이 대사를 먼저 말함으로써 뒤에 올 말은 그저 마음에 두고 있었던 비난이 아니라 지금의 에밀리아를 위해서 꼭 전해야 할 사랑의 말이라는 걸 스스로 각오합니다. 하지만 스바루가 에밀리아를 탓하다가 뜬금없이 칭찬을 하면서 에밀리아의 마음은 스바루에게 가려졌습니다. 묘소의 입구가 에밀리아의 마음을 상징한다면 스바루가 묘소의 입구를 가리는 점은 모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 스바루가 에밀리아의 마음을 가린 건 스바루의 의도입니다. 화를 내주기를 원하는 에밀리아에게 스바루는 에밀리아의 칭찬만 합니다. 나중엔 묘소의 입구는커녕 스바루의 얼굴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스바루는 에밀리아의 반응을 의도하고 유도했습니다. 갑자기 칭찬을 해줘서 에밀리아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가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밀리아는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는 지금껏 스바루 쪽을 비춰주었던 장면에서 처음으로 에밀리아 쪽을 비춰주고 동시에 에밀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닫혀있는지 마음을 열기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에밀리아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태도로 스바루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아까부터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지만 에밀리아가 안으로 틀어박히게 된 이유는 약속을 어긴 스바루 탓입니다. 에밀리아는 처음엔 마음을 숨기면서 자신을 자책하는 듯 했지만 자신이 여기 틀어박힌 이유는 바로 너란 걸 스스로 말했기 때문에 에밀리아의 마음을 상징하는 입구가 완전히 보여졌습니다. 이때 OST 도어가 흘러나오며 닫혀있던 에밀리아의 마음의 문이 이 장면으로 완전히 해방됩니다. 그걸 증명하듯 에밀리아의 눈에도 지금까지 비춰지지 않았던 스바루가 비치며 스바루를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둘을 기다린 가필이 나오며 15화가 끝이 납니다. 이번 화는 후반부 파트 하나로 압살이었습니다. 2기 11화의 제목대로 첫 번째 키스는 차가운 죽음의 맛이라고 묘사되지만 이번 화에 나온 두 번째 키스는 뜨거운 생명의 맛이 났다고 표현됩니다. 원작에서 키스신 장면의 사파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바루는 1기 초반부터 에밀리아를 좋아한다고 말해왔지만 이번 화는 특히 스바루의 마음이 제대로 전해진 화라서 더 의미 깊었습니다. 스바루가 에밀리아의 손을 잡지 않고 떠난 이유는 나중에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필이 피투성이로 나타났는데 람과 오토가 어떻게 되었는지 스바루는 어떻게 될지 다음 화를 기대해봅니다. 이번 화에서 큰 생략이라고 하면 오토의 필살기인 알도나를 쓰는 장면이 생략됐다는 건데 그 부분은 분량의 문제와 앞으로 애니에서 보여줄 지략가적인 캐릭터성상 생략되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었네요. 1기 25화, 2기 4화, 11화, 14화, 15화 등에서 나온 상대의 눈동자에 비춰지는 연출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리제로 작가분은 소설로 대항할 수 없는 애니메이션 특유의 연출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제로 애니메이션은 연출에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오토에게도 이 연출을 사용해준 적이 있어서 과연 오토가 진 히로인이라는 말이 나올만 합니다. 이번 브레이크 타임에서 흥미로운 대사가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엔 리카드가 미미를 다그치는 장면부터 아나스타시아가 오토를 높이 사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마지막 미미의 대사입니다. 아나스타시아가 미미에게 어떤 사람이 취향이냐고 묻자 미미는 엄청 강한 거라고 말합니다. 이 대사를 듣고 3기에 대한 신락 같은 가능성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미의 취향인 사람은 5장에서 나옵니다. 5장이 다뤄질 부분은 3기로 추정되는데 이번 브레이크 타임 미미의 대사는 3기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어주네요. 이상으로 15화 리뷰를 마치며 저는 김퍼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